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력가치주 수작할러 김희찬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수작키 좀 올려주시고요. 자, 2020년 경자년 첫날 저녁방송 간단히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작년에 겪었던 서력을 다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 되실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시황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으니 정치 테마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유튜브는 거기서 좀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시황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황을 보는 거에 가장 첩경은 이거예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자, ERW 매매 전략입니다. ERW. 자, 12월도 수익이죠, 그죠? 12월도 수익이고, 원금 대비해서 47%에 지금 내일까지 봐야 되는데 3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전략이 뭐냐? 종가에 콜풋 양매수를 해서 당일 종가에 청산하면서 다시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하셨던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반 변동성 지난주에 만들어졌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하방 변동성을 또 만들었죠. 일요일날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방 변동성이 오늘 수익이 좀 됐죠. 종가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48%와 플러스 87%면 몇 프로? 그건 40% 가까이 수익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변동성 전략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놓고서 참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또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은 0.6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먼저 강하게 오르고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 1%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의외로 0.6% 아래 꼬리 만들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죠? 양봉 4개를 만들었는데 코스닥이 의외로 강합니다. 근데 수급은 개인 수급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이러니컬합니다. 개인 수급인데 지수를 양봉을 만들었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규모로 볼 때도 꽤 큽니다. 규모로 볼 때도. 작년에 이 정도 외인과 기관이 600억, 1200억, 외인이 600억 매도를 하고 개인이 1800억 가까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수는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2% 빠졌을 거예요. 왕개미? 근데 올해는 다르죠. 기관 외인들이 소극적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소극적.
공격적 매도가 아니라 소극적 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 니들이 사줘. 나는 올려서 니네가 사는 거 팔아줄게, 물량 넘겨줄게. 이런 개념인 거죠. 공격적으로 아래로 던져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개미의 탈을 쓴 누군가? 수급 구조를 이해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공격적으로 어쨌거나 힘의 강도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센 거죠. 센 건데 개인들이 저 정도 매수를 하면서도 지수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거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물량을 조금 일정 부분 그동안 매수한 게 있으니 소진을 시키면서 지수를 더 올리고 싶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지. 11월 달까지와는. 이런 분위기를 본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올라? 무슨 이게 무슨 지랄 떠는 스토리야, 이게. 그런 적이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드물었잖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오늘 같은 케이스는 보기 드문 케이스였던 거죠. 이 시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로 좀 감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대변수의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게 일단 해소가 되면서부터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외인들도 물론 외인들이 주택의 지수를 움직여 왔지만은 큰 무리 없이 지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못 올랐었고 소외당했었는데 그거를 만회시키는 분위기로 코스피가 1% 빠지는데 코스닥이 0.6% 오른다는 것은 우리 증시 역사상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1% 빠지면은 코스닥은 1.5% 최소한 빠지고 2% 빠져야 되는데 작년엔 그래 왔잖아요.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 수급 구조로도 개인 수급이 저렇게 많고 기관 애인이 매도를 했는데도 올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수를 내리거나 공격적인 매도, 물량 소진 혹은 손절 물량을 가지고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상승분에 대한 그동안 매수분에 대한 일정 소진 물량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 니네가 내가 올려 받쳐 놓을 테니까 올려서 매도 설정해 놓을 테니까 니네가 매수해서 올려가 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작년과는 좀 바뀌어가는 라고 좀 해석을 해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위기예요, 이거를. 이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죽어라 하고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대고 개인들은 죽어라 하고 사재기 해대고 어찌되었거나 대변수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좀 이어지면서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700을 돌파하고 안착을 언제쯤 하느냐가 제가 논조로 가져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00을 언제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700 돌파 안착이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장기 매물이 700에 있거든요. 700. 700 돌파와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거기가
제가 그 매물대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주요 이평선을 놓고 같이 보고 있지만은 지금 저기 차트에서는 매물대와 주요 이평선이 맞물리는 자리는 확률 99%예요. 개별 종목 매매할 때도 그래요.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고 지금 두꺼운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매물대 있는 거 여기까지 장기 매물대예요. 중장기 매물대. 근데 거기에 장기 이평선이 400일선과 200일선이 아래에 있고 1200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를 시키고 안착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1, 2월 안에 돌파하고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뭐처럼? 코스피처럼. 코스피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코스닥의 각도도 지금 이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안착을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생각을. 그래서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가서 400일선까지 돌파해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기 변동성 구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선 그냥 이렇게 변동성 만들 수밖에 없다. 왜? 장기 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매물 소화를 하려면은 변동성 만들어야 되거든요. 변동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다? 개인들은 죽으라고 어디 베팅하고 있다? 상방에만 베팅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변동성 만들어서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상방에만 베팅하고 있어요. 개인만 상방에만 베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추가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오늘 코스피만 유독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이야기했던 400일선 돌파하고 나서의 변동성 구간에서의 하락 변동성이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파생 구조상 더 올라가기 어렵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로 보든 파생 구조하고 같이 보든 맞는 거죠. 거기에 파생 구조적인 부분하고 같이 보면 더욱더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도 양매수를 해서 넘어온 거예요. 양매수를 해서 넘어와서 월요일 날 양매수합니다. ELW는. 월요일은 손실이었어. 종가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중간에 조절을 했죠. 왜? 콜 줄이고 풋 조절했죠. 오늘도 조절했죠. 왜? 내려와서는 네, 어서 오세요. 내려와서는 콜 분할로 청산, 풋 반등할 때 청산, 종가상 남은 거 전량 청산하면서 다른 종목을 매수, 양매수.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볼 때도 수익이었단 말이에요. 종가상의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이건 종가상 시뮬레이션이에요. 현재 보여지는 거는 종가상 시뮬레이션인데 종가상 시뮬레이션 하기 이전에 장 중에 지수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종가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ELW는 훨씬 더 수익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과 전략을 잘 생각을 하면 여기서 훨씬 더 손실 최소화되면서 수익은 날 때는 훨씬 더 크게 나죠.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양매수 전략은.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수를 어떻게 읽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ELW를 어떻게 양매수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거는 그냥 차트의 신호만 가지고 2, 3분봉 신호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자, 이건 우리 정해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지수 전략은 이게 신호가 나오면서 수익률 그래프예요. 9월부터 초부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률 그래프예요. 코스피 120분봉 가지고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중간에 손실 내려오더라도 최근에 올라오는 폭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죠. 10월, 9월부터 해가지고 그 10, 11, 12, 3개월 동안에 300포인트 정도 수익이라는 생각을 놓고 보면 이게 포인트니까. 코스피니까. 코스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일지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코스피 200이니까. 그죠? 예, 여기에 120분봉. 위에 건 의미가 없고 120분봉. 그죠? 이러한 구조가 나와야지 맞아요. 시스템 트레이딩식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ELW, 이제 양매수 전략은 저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장 흐름과 지수 흐름 전략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ELW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수익 납니다. 손실 없어요. 적어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봤을 때 손실 없고 적어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저게 이제 전략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만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냥 일반 시스템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자, 이거는 뭐 이제 별개 문제고. 자, 그래서 지수는 이 시점에서 또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은 개인들이 계속 상방을 가져가고 있어요, 상방. 옵션이든 선물이든. 오늘 종가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외인들은 이제 기관들은 계속 하방을 두고 있었던 거고 외인들은 선물 매수세가 많으니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선물. 오늘 선물 매도만 해도 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옵션이 하방 쪽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방 쪽을 들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내일까지 혹은 월요일까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눌러지면서 이런 형태. 290점이니까 그렇죠, 여기죠. 그죠? 290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옵션에서는 양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광. 자, 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90이라는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290 앞뒤에서 맞춰 놓는 거예요. 양광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290을 놓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다 죽는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 빵 되는 거야. 그래서 양광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윗방향으로 외인들이 선물과 함께 옵션 베팅을 통해서 선물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왕창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항상 그 다음 달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건대 일주일 남았는데 양광의 모습이 보여져요. 29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내려놓고 내려가면 올려놓고 변동성만 만들고 결국에는 만기 때
크게 없이 290을 전후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다행인 것은 지수가 더 빠지지도 않고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더 빠지면 힘들 수 있는데 코스피는 1% 빠졌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0.6% 올라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 분위기는 정말 다행인 분위기죠. 우리 개인 입장에서. 모처럼 10% 이상 오른 종목수가 30개가 되고 넘어가고 5% 이상 오른 종목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자, 그러니까 지수 전략은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좀 다음 주까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또 주말에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내일까지 하는 거 보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체크했었던, 추천했었던, 우방에 추천했었던 구경지혜님이 잘 올랐어요. 그죠? 자, 이낙연 종목. 구경지혜님이 뭐 기업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나 잘 올랐어. 그래서 괜찮아요. 나 첫파동 나오고서 눌림에서 갔던 거였으니까 이 앞에서 거래도 터진 게 있었고. 근데 연속이죠. 일봉에서 볼 때는 연속 파동인 거죠. 이어지는 연속 파동. 눌렸다가 또 한 번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흐지부지 해져서 내려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감안해서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과열 안 들어갔는데 오늘 한 번 더 치는 바람에 과열 들어갔어요. 잘 아마 그때 공방 때 지난주 공방 때 추천드렸던 거니까 잘 가져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죠? 악마의 도발님 어떠셨어요? 자 그리고 자 좀 며칠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러셨어요? 신년 새해 인사로 우리 철수군이 1년 반 만에 귀국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철수 종목 두 종목이 그냥 상한가를 가불었네. 나 참. 그죠? 뭐야, 어디 갔어? 써니하고, 써니하고 다무리가 상한가를 가불었네. 써니하고 다무리를. 근데 또 이렇게 기관 놈들이 이게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지. 이게 기관 놈들이 또. 참. 그럼요. 약발이 있죠. 약발이 있어요. 제가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여기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올해 넘어가서 초에 추천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간차를 두고 안철수 종목은 저는 이제 좀 기다렸던 거고 물려서 좀 기다렸던 거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원들한테는 정회원들한테는 넘어가서 새해 넘어가서 연초부터 이제 추천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자리도 괜찮아서 기술적인 흐름도 근데 이게 연휴를 이틀 연휴를 끝나고서 아침부터 그렇게 나올 줄은 생각 못했지 사실. 좀 얄미워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성은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뒤통수 맞은 격이긴 한데 일단은 대장은 써니고 일단은 뭐 후속은 다물이입니다. 후속은 다물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전에 샀다가 좀 물려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려 있다가 그냥 수익 챙겨 놨더니만 상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낙연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안철수도 사놓아야지 새해 들어가서 초에 연초에 삽시다 하고 넘어왔는데 이게 오늘부터 이렇게 일요일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연초부터 갑자기. 그래서 눌리다가 팍 말아 올렸어요. 시가 한 20% 뛰었다가 10% 밀렸다가 말아 올린 거라, 이건 다물이구나. 써니가. 예, 물론 그렇죠. 또 있죠. 물론 이제 이게 1순위 1군 종목은 아니지만 1군 종목은 아니지만은 2군 종목으로 이제 매집이 잘 돼 있고 거래 터지고 기업 괜찮고 한 애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종목은 얘기 안 합니다. 기존 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계속 울고먹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했죠. 가지고 있었으니까 좋았던 거지. 써니가 대장이긴 해요. 안랩은 좀 무거워서 거래 대금이 크긴 하지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좀 무겁고 안정적인 종목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 안랩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출회를 했을 거예요. 왜? 기관 애들 매집을 많이 했었으니까. 오늘 100억 넘게. 회인들 200억.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매수했으니까. 개인들 돈빨이 엄청나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 대장이 써니에 이순이가 다물에 그 다음에 이제 안랩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원물산에 뭐 링네트 안철수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많아서 어떤 것을 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단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죠.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죠? 아니요.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 일단은 써니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안철수 종목들은 2군, 3군, 4군 종목까지 있었어요. 과거에. 1군이 기본적으로 써니, 안랩, 다물 얘네들 선호 종목. 2군은 뭐 KC, 오픈, 뭐 링네, 정보공학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뭐 3군은 뭐 메커스, 한일, 조광, 솔리드, 뭐 노루 등등 해서 1군, 2군, 3군, 4군 제가 정리한 거는 막 5군까지 있었어요. 세세하게 정리하면. 일단은 안철수는 한 번에 정치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권력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습성상 절대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손을 놓기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특정해가 자기가 권력에서 상처를 입거나 패배를 하기 전에는. 근데 안철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야권과 여권의 주된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에 들어오는 수급이나 그 주식에서 들어오는 종목에 들어오는 수급으로 볼 때의 투자 심리, 투심이죠. 투자 심리가 일반 대중의 군중 심리로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야권에서는 안철수, 여권에서는 이낙연이라고 보여져요.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대선 앞으로 계속 이분이 간다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이낙연이 봐야 되는 거 야권에서는
안철수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황교안이도 물론 종목이 조금 되긴 하는데 안철수보다 떨어져. 안철수 같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자한당에서는 뭐 황교안 봐야 되겠죠. 그죠? KN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KN을 봐야 되냐라고 홍정우. 홍정우. 예, 죄송합니다. 맞아, 홍정우.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안이 있고 홍정욱이 있는데, 약하죠. 약하죠. 순간순간 테마를 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뭐 봐야 하지 알아요. 일단은 총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지 되는 거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모든 게 이제 총선 출마되는 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대선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니까 예, 단계별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단계별로 확인이 돼야 되죠. 단계별로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그 상황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거고요. 확인이 필요할 거고.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1순위 1군에 있는 안철수 1군에 있는 써니를 중심으로 해서 대장 담을 그다음에 태원 오늘 뭐 안랩 링네트가 오늘 1군이었어요. 오늘 움직이는 1군. 써니 담을 태원 안랩 링네트까지 5종목이 1군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눌릴 때는 거래 감소할 때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몰라요. 내일 저게 달려드는 개인들을 떨구기 위해서 개파락할 수도 있어요. 개파락해서 개 매우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거래 급감시키면서. 왜? 달려드는 개인들을 떨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못 견디거든요. 과거에 몇 번의 대선 과정을 저는 겪으면서 왔었거든요. 그 사이에 대선주들이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거를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 견딜 수가 있는데 경험을 못 해보거나 그 속성을 이해를 못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변동성을 못 견디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요. 왜? 되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 심리,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돈들,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서 개인들을 떨구고 올릴 것인가, 올릴 수 있는가. 이 속성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혹은 단기성 매매를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이해를 못하면 거기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주된 주자로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훨씬 더 많이 가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두 축을 현재 상황에서의 두 축을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에 이낙연이 총선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현재 수급 구조와 종목들이 올라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여권과 야권에 있어서의 주축은 야권에서는 안철수, 여권에서는 이낙연이 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축을 중심으로 누가 포함이 되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이 주식은 세상을 보는 기막힌 창이라고 과거에 타기한 이청준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단순하게 그래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래 세력들이 들어와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보긴 하지만은 그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어느 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재 정치권에서의 분위기를 감지를 해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입장에서는 그런 걸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낙연 종목이 주로 많이, 황교안보다 이낙연 종목이 주로 강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거죠.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의 논리로서 수급 논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철수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고 과거의 종목이 많긴 했었어요. 박근혜 종목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박근혜 종목은 7, 80개가 됐어요. 근 100개 가까이 됐어요. 안철수 종목도 그랬지만. 근데 박근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정리했던 것만 해도 한 70개, 80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 그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지만 안철수 종목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종목들이 나오게 될런지 봐야 되고 이낙연 종목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신규 종목을 찾기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흐름을 수급 흐름을 타면서 상승해 갈지를 보면서 이제 종목 수와 함께 수급 강도와 함께 우리네 시각에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한 수급과 강도를 보면서 정치권의 이제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몇 번의 대선을 경험해본 바로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힘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좀 가요적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어찌되었거나 오늘 갑작스러운 안철수의 귀국과 정치 복귀 이야기 때문에 안철수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두 개 상한가에 세 개가 급등을 하면서 시연을 했는데 이후에 종목 흐름은 물론 내일 써니가 갭을 많이 뜨면은 이런 매물이 있죠, 그죠? 뭐 5,700의 매물이 있고 매물 큰 자리를 넘어서서 오늘 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한가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5,700 부근에는 매물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라가더라도 거기서는 웬만히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매물 출회 욕구가 되게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갭을 많이 안 띄운다. 그러면 좀 공략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일 갭 많이 안 띄고 내려와서 오늘 저점이 지지되거나 시가가 지지된다.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10시 전에 잡힌 저점을 스탑을 잡고서 공략을 해볼 필요 있는 거죠. 자리가 뭐 시가면은 마이너스 한 7, 8%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분위기. 그 정도면 이 정도 구조에서도 개인들 떨국에서 살짝 개파락하거나 그러면 개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어요. 눌렀다가 딱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공략하기 좋죠. 딱 좋아. 그러한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거고요. 자, 그러한 분위기 좀 보면서 과연 내일 초반에 1시간 정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흐름이 어떻게 내려와서 눌릴 것이냐, 아니면 갭을 많이 띄워서 음봉으로 크게 눌릴 것이냐. 두 가지예요. 갭을 적게 띄우면서
갭을 적게 띄우면서 음봉으로 살짝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 갭을 높이 띄워서 음봉으로 눌릴 것이냐. 갭 많이 띄우면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오늘은 양봉 들어주었지만 갭을 많이 안 띄운다, 강보합권에서 내려온다, 혹은 개파락을 한다? 그럼 아마 시가 부근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가 부근에서. 그럼 내려와서 일정 부분 10시 전까지 횡보를 한다? 그러면 딱 손절 잡고서 매수. 그러면 추가 파동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할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써니를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경은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잘 올라왔어요. 그죠? 이틀 동안 잘 올라왔는데 과열에 들어가서 올라가더라도 내일은 아마 파동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수록 이제 양봉 크기가 적어지는 거죠. 아무리 애를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왜? 텐션이 강화되기 때문에. 텐션이 강화돼서. 잠시만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는 뭐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죠. 판단이 되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전에 장원테크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3,100원, 3,000 정도면은 저점이 될 거다 그랬는데 거래 없이 훅 빠져버렸어. 크게 쌍바닥 만들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죠? 공개 방송하면서 여기서부터 열심히 매매를 하고 설명을 하고 유튜브에서 이후에 매매 전략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뭐 속일 거 없이 이 종목은 계속 이야기하자면 계속 모았다고요. 우리는 정회원들은 계속 모았다고요. 추가 매수 부분 추매하세요. 잘 채워놓으세요. 신규 회원들 신규 매수해 두세요. 여기 21선에서 우하향으로 돌아 내려오는 21선에서 양봉 만들어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번, 서너 번의 음봉은 나오고 돌립니다 하고 있는데 전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며칠. 근데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 갔어요. 물론 3,100원, 200원의 매물이 크기 때문에 내일 갭 많이 뜨면 음봉 가능성도 있는데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들은 거래가 없을 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인들 수급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적도 좋고 기업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 저평가는 아니지만 PBR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자리에서 거래 없을 때 모아두었다. 이게 주봉 20선에 안착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렇게 정의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안착하는 과정이다. 조만간에 한번 간다. 잘 가져가자.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갭 떠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음봉으로 아랫골이 눌리느냐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요즘에 시간으로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다음날 호재성이 있어서 바로 갭 떠서 말아 올리기 전에는 보통 눌리는 현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뭐 전에 공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갭 떠서 눌린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래 감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21선도 이렇게 들어가고. 거래 감소할 때 또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심 갖고 보시라는 거.
만일에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거래 없을 때 모아서 가져왔다. 갭 뜰 때 일부 좀 분할하고 수익 챙기고 다시 매수해도 되잖아. 그렇겠죠? 요 전략을 전략적으로 포트 종목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파도 타기 형태로 계속 가져가도 좋아요.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요. 네, 거래 없을 때 매수해서 1, 20% 수익 내고서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오거나 조정받을 때 거래 없을 때 다시 매매해도 되거든요. 이제 와, 정말 3년, 4년, 5년 되신 회원분들은 이제 포트 종목들은 손절 안 해도 되니까 알아서 그걸 매매를 하세요. 알아서. 정말 알아서 매매를 해. 단기간점? 거래 감소할 때 좋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주봉 혹은 일봉에서 중기, 단기 추세가 돌아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매수해도 되겠죠. 오케이, 콜. 매수. 올라가면서 알아서 분할. 기본 저항 알려드리거든요. 매물 때. 거기서 분할 매도했다 다시 기다려서 이제 매수합니다. 콜. 또 올라가면 또 매매. 그러니까 포트 종목들을 놓고서 포트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매수 추천해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종목들이 안 움직일 때 한번 거래 빵 터지고 있다가 최근에 거래 터진 종목도 있어요.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죠. 포트 종목들은 장대 한번 만들고 혹은 윗꼬리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이 거래 없이 빠질 때 밑에서 매수해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한번 좀 파동 만들 수 있다. 별도 계좌로 매수를 해서 노려봐라. 5%든 10%든. 수익 관점, 단기 관점에서 매매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문자로도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포트 종목들은 그렇게 다 가능하니까 별도로 나는 급등주 매매가 어렵다. 단기 매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종목 가지고 고를 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매수해서 5% 10% 분할 매도해서 두세 번 서너 번 매도하면서 뭐 10% 20%든 수익 챙기면서 계속 별도 계좌로 파도 타기 매매도 된다 그랬더니만 우리 이제 5년 즉 4년 5년 되신 회원은 포트 종목이 있으면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인데 기본 포트는 가져가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면서 나머지 가지고 파도 타기 매매하겠다는데 이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콜 그러죠. 무조건 콜. 마음이 편한 거죠, 사실. 두 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한 거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포트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됩니다. 단기 관점 좀 이렇게 파도 타기 형태로 별도로 좀 매매해 보세요라고 하면 또 그런 종목들이 또 가니까 할 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리딩하는 종목들은 이제 11월, 12월 거치면서 왔는데 손절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잘 나왔죠, 그죠? 잘 나와서 수익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것까지는 반영 안 했습니다. 오늘 것까지는 반영 안 하고 나는 12월까지만 반영을 하는 상황인데 잘 만들어져 올라가고 있어요. 폭은 뭐 이럴 때는 뭐 이제 기존 물량들 손절한 것 때문에 이렇게 툭툭 떨어진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 날 때는 더 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 똑같아요. 기본 개념이 뭐하고 똑같다? 이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서 같이 표현을 해보면 되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LW 전략하고. 그래서 전업을 하시거나 나름 이렇게 ELW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양매수 전략을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양매수 전략.
손실이 날 때는 약손실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어요. 5일, 6일. 그러다가 한번 수익 날 땐 커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커지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이때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거든요.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지만은 장중에 대응을 해요. 내려오면은 풋청산, 올라가면은 반등하면 콜청산 이러면서 장중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손실은 안 나죠. 안 나요. 왜? 그 룰이 있어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계속 양봉, 음봉으로 빠질 때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빠질 거 감안했었거든요. 그래서 292 이하로는 최소한 내려간다 생각하고 가자. 근데 종가상으로는 291이 이탈이 돼서 종가가 만들어졌죠. 저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전략과 함께 지수 흐름과 종목들을 같이 병행을 해간다라고 하면은 시장 흐름과 함께 기본 포트 시장 흐름과 결부해서 ELW 전략들이 같이 맞물리면은 이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안쪽 강조를 하니까 맞물리면은 지금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시장 흐름이 코스닥 흐름이 작년과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올해는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좀 더 작년과는 다르지 않게 좀 더 좋은 결과와 계좌의 색깔이 변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0년 첫날 저녁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좋습니다. 질문하셔도. 네, 네, 말씀하시죠. 코리아. 보통 제가 이제 공방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적어도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의 봉 패턴은 한번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려보고 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그려보는 습관이 이게 맞든 안 맞든 그려보면서 분봉에서의 흐름을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요 녀석은 제가 보기에는 네 맞아요. 내일 시가가 약하면은 21선 십자봉 정도 나올 거예요. 시나리오로 보자면. 5일선 여기 있어서 만일에 내일 뜬다 그러면은 약하면은 십자봉 한번 위로 양봉해서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만일에 개파락을 해서 약하게 시작된다 그러면 21선 터치하는 모습을 살짝 터치하는 모습 나오면서 하루 이틀 걸려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센트럴은 오늘 좀 강했죠, 그죠? 이놈이. 이거 매수기회로 앉아가지고, 센트럴은. 그니까, 얘가 지금 21선은 여기 있는데, 요때 음봉 나온 거하고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은 두고 갈 수도 있어요. 같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라인이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21선이 눈에 보여지는 건데 돌아가고 있으니 외인들 수급도 있으니 외인들 수급 많은 건 아니네. 수급이 아니네. 주된 수급은 개인들이네. 그죠? 그래서 두 번, 스맥은 내일 한 번 더 오르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쉬어가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게 금호 H죠. 금호 H 지분 확대 이슈가 있었는데, 요 녀석이 내일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하루 더 쉬거나. 같이 보세요. 근데 S맥이 주니까 S맥의 흐름이 관건이 되겠죠. 근데 요 정도 윗꼬리 나오고서는 윗꼬리를 메우는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거나 하루 이틀 쉬어서 돌리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놓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벗어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기, 음, 어디 갔어? 혹시 보이세요? 댓글. 위에 채팅 옆에 혹시 안 보이세요? 유튜브도 계속 가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핵심 내용들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될 거고요. 방송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은 조금 더 개별적인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보이세요? 이게 보이는데, 위에 제가, 안 보이나? 위에 보면은, 그 책글 위에 채팅이라고 한 거 보면은 옆에 또 하나 뭐 뜨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채팅 뭐 뜨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글을 제가 이제 문의를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보이시나 보.
아, 이제 보이셨군요. 네네, 맞아요. 남겨주시면 제가, 뭐,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네. 자, 아무튼 1월 첫날 저녁 방송을 이런저런 이야기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 종목들을 지난번에 언급한 종목이 있었죠. 지난번에 공개 방송 할 때 장원테크를 매매를 했었어요. 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좀 할게요. 자, 장원테크를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수익 챙기고 이후에 내려오면은 재매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내일 올린다라고 하다가 상가격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매물대가 3,400원에 있고 지금 3,200원에 있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못 간다. 그러면 갭 떠가지고 이렇게 멍 눌린다. 그러면 거래 감소할 때 다시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갭 뜬다? 밑에서 매선 일부 물량 줄이고 거래 감소할 때 다시 매수해야 되겠죠. 추매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윙 관점은 그런 형태로 접근 가능해요. 갑자기 이놈이 생뚱맞게. 그러니까 중앙이너미스가 오늘 이낙연 종목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두 번째 파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일 갭 떠서 눌리면서 이게 장원테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잘 올라가면 좋죠. 해피하죠, 사실. 네. 자, 중앙에너미스가 내일 이렇게 올라갔으니 내일 만일에 이것도 두 가지 시나리오, 모든 게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일단은 갭 많이 뜰 때와 갭이 적을 때와 음봉으로 초반부터 밀릴 때와 양봉으로 올라갈 때와 두 가지 시나리오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종목은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봉 공략을 할 것이냐 음봉 공략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앙에너미스를 여기서 공략을 못하고 물론 구경을 공략을 해서 더 잘 올라갔어. 좋아. 좋아. 근데 어찌되었거나 당일날 볼 때는 양봉을 공략을 할 것이냐 음봉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이냐. 음봉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음봉이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공략을 할 것이냐 음봉으로 계속 눌려있을 확률이 높은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다음날 오버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제가 과거에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종목들은 윗꼬리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좀 그려봅니다. 양봉에서 윗꼬리가
아래 꼬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10% 이상. 음봉에서 어디 갔어? 안 되는데. 음봉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이것도 90% 이상.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 양봉을 만들 때, 이 관성의 법칙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관성의 법칙. 관성. 그죠? 관성. 양봉을, 물리 법칙이긴 하지만 양봉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은 양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고, 음봉을 만들고 있는 애들은 음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 터지는,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는 게, 이 음봉은 거래가 감소하는 경우들도 많고, 양봉은 거래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증가하는 양봉은 관성의 법칙에서 거래 증가 양봉은 양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얘가 시가를 이탈을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탈했다 음봉 만들었다 양봉으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1, 20% 이내에서는. 근데 양봉을 만드는 종목들은 양봉을 유지하고 더 올라가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누군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때리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가거나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자, 기본적으로 관성의 법칙을 생각하면 양봉을 만드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어디서 매수를 해서 파동 저점을 잡아서 손을 짧게 잡고 올라가는 걸 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음봉은 올라가던 파동이 음봉으로 눌릴 때 어느 가격대에서 저점을 잡고 그 다음 추가 파동을 하루 이틀 걸려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를 내가 저점에서 공략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의 흐름의 분석의 논리는 거기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원리와 주가 흐름의 기본을 잘 이해를 하면서 종목의 흐름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건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계속 길어질 수 있죠. 일단 그 다음부터는 소외가 당하는 거죠. 추가적인 이슈라 뭐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추가적인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슈가 하나 생기고서 단기적으로 흐름을 만들고서 적어도 D를 기준으로, D가 이제 상한가나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서 플러스 5일 이내에 흐름을 만들어 간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성. 그 사이에서의 수급선이 어디를 지지하느냐를 잘 놓고 파동 저점, 엘리어트 파동을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서 계속 강조했던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38, 382, 50, 618 이야기를 하잖아요. 618.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 있어서의 3825, 618, 3825, 618, 38.2% 조정, 50 조정, 618, 61.8% 조정. 여기까지 내려오면 전고점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힘이 버거운 거고, 50까지, 382까지 조정받다가 올라가면 전고점 넘어가기가 수월한 거고, 50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618까지 내려오면 넘어가기가 버거운 거고. 왜? 위에가 저항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파동의 원리를.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오는 이제 되돌림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돌림 비율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돼요. 분봉에서도 적용이 되고, 일봉에서도 되고, 주봉에서도 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급등주에서도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몇 봉 정도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다. 거기서 그 시간대 돼가지고서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 매수합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력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간대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수는 맞을 수 있는데, 개별 종목에서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체크하고 놓고 어디서 저점에서 매도, 고점에서 매도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고점은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점에서의 매수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파동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파동에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기준선들이 어디냐. 수급선과 그 파동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파동 저점들. 체크를 해놓다 보면은 딱 그 자리가 저점이 돼요. 그 자리를 연구를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매수해서 안 빠지고 내가 매수한 자리가 저점이 된다 그러면 너무 희열이 좋잖아요. 매도는 그래. 매도는 올라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 이후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면서 조용하게 수익 챙기면 되지. 상한가를 못 먹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가격대에서 조정 파동을 만들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제 경험치로도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매수한 가격이 저점이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했는데 매수가나 플러스 왔어. 그래. 거기서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해. 큰 수익은 아닌데 그나마. 그러면 또 나름 또 괜찮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은 파동 저점을 어느 가격대에서 잡느냐에 대한 논리, 분할 매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 대한 고민과 함께 수급선에 대한 고민 세 가지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되게 수월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문제는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하기는 어려워. 왜? 막 올라가면 개나 소나 다 달려들어서 오버슈팅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파동 저점의 논리를 잡고서 매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만 잘해도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업 투자 경험상 그 논리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게 뭐 단기든 단타든 아니면은 스윙 이상이든 그런 파동 논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영 GNM이 있었어. 국영 GNM이.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손절을 잡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적인 논리를 두고 파동 원리를 생각을 할 것이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저점 대비 고점에서의 기준선이 지지됐던 자리가 38 자리가 딱 지지가 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날도 살짝 이탈되긴 하지만 괜찮아. 382 자리. 382 자리, 50 자리까지 지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여기가 이탈이 됐다 그러면 50 자리 내려와서 지지되고서 추매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고점 넘어간다는 파동이거든요. 이렇게 분봉에서의 흐름들을, 종목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런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분봉에서, 오늘 케이스에도 분봉에서 오면은, 자, 아침에 딱 올라갔어요. 그죠? 아침에 올라갔어. 어디가 지지제? 38250이 지지되잖아요. 그죠? 지지되는 자리가 38250이잖아. 그리고 파동, 전고점 넘었잖아. 그리고 오후장에 추가로 올랐잖아. 여기까지 올라간 거 기반으로 놓고 볼 때는 또 38250이잖아요. 지지된 자리가. 그리고 또 오른 거잖아요. 그죠? 장중에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힘의 강도를, 장중의 힘의 강도. 물론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100%가 될 수는 없어요. 힘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거나 중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에서의 파동, 월봉에서의 파동 볼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딱 라인이 맞기보다는 레인지로 넓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넓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수급상에서는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급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돈의 움직임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수리적으로 대표되는 게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의 파동 원리와 적용을 하다면 되게 승률이 높아요.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 문제는 내가 이거를 실제로 해보고 안 해보고냐의 문제예요. 적용을 해보고 안 해보고냐의 문제예요. 어줍지 않게 봤어 그래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불안해 안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혹은 소액으로라도 매매를 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장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얘도 이제 분봉에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렸지만 오늘 올라가는 애들 종목 중에도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PPI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요? 50자리까지 지지되니까 올라가죠. 더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이거를 장중에 우리 악마님은 전업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전업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장중에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찾아보시라고. 이 포인트를 양봉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딱 체크를 해놓고서 중간에 이 포인트를 찾아보시라. 중앙에너미스는 아침에 좀 빠르게 올라서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얘는 그죠? 나머지들은 자 그런 케이스예요.
이런 애들도 이제 자리가 나올 거라고. 빠졌다 올라가는 애들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휴맥스 홀딩스도 올라왔었네.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상승 흐름을 만들 때 그러한 관점에서 센트럴 모텔까지만 한번 봐볼게요. 센트럴 모텔. 센트럴 모텔은 그냥 올라갔네. 이렇게. 그냥 올라갔네. 그냥 올라가 버렸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냥 거래량 흐름만 보고서 갈까? 그럴 수 있는데 PPI나 아무튼 자 국영지혜는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해 볼 만 했겠죠. 요 흐름 보면서 거래량 흐름 보면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요 흐름 보고서 손절 잡고 있다가 요 정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2시 전에. 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좀 안전적인 종목을 접근해가지고 자세하게 다 모니터링 하거나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요거 하고 일단은 아까 봤던 구경하고 요거 PPI 정도는 좀 잘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10%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을 장 중에 체크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애들을 분봉으로 보면서 15분봉, 30분봉 정도로 보면서 점심시간 전후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략하면은 괜찮은 경우들이 은근히 됩니다. 오늘 늦게까지 오늘은 좀 1시간 반 가까이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가 장중에 접근하는 요령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잘 접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항상 이 패턴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부분은. 그럼 그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찾는 건 누구 몫이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2020년 첫날 저녁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일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올해는 다들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한 해로서 되시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